방송입니다. 이슈 브리핑 뒤돌려차기. 어제 그 북한의 태권도 시범단의 이슈가 좀 있었어요. 우리 국내 태권도하고는 굉장히 좀 다른 파괴력을 좀 보였다라는 시각들도 있는데, 뭐 그 태권도가 그 태권도지 뭐 크게 다르겠습니까? 그 얘기는 그 태권도는 누가 하든 똑같은 겁니다. 다만 이제 선수의 차이에 따라서 실력 차이가 좀 나는 거겠죠. 기술에 있어서 좀 특별한 차이는 없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의 어느 한 국가가 주도적인 어떤 흐름의 변화를 보여주면 그 변화 흐름에 같이 동반 따라가는 거죠. 근데 지금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뒤돌려차기 표현에 가까운 기술적인 어떤 의미가 좀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점에 있어서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내구재 주문 예상 하회입니다. 그 다음에 수출입 현황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회의 장식 고점에 대한 요인, 어제 어떠한 기술적 분석이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이건 핵심 내구재입니다. 핵심 내구재고, 제가 두 번째 자료 보내준 것이 이제 내구재 주문량인데, 핵심 내구재 주문은 올해 들어와서는 큰 상회하는 폭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내구재 주문량 새로 보내드린 거 제가 하나 미스해서 빠뜨렸는데, 예상치를 하회했죠. 얘도 예상치는 0.4였는데요. 0.1로 하회했고요. 내구재 주문량은 예상치가 마이너스 0.5인데 마이너스 1.1. 지난달보다 더 약화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에서 나오는 지표들이 이제 상반기에 하반기로 갈수록 과연 미국의 경기 상황이 정말 굉장히 인플레이션 유발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상승의 경제 지표가 나오느냐, 의구심이 조금씩 나오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건 의구심은 옐런 의장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이 지표가 일단 어제 미국 증시에 영향을 강하게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월 수출 현황입니다. 이제 확정치인데요. 이 보시면은 이 5월달에 급감을 했어요. 감소했어요. 그래서 감소를 한 모습인데, 여전히 올해부터 쭉 1, 2, 3, 4월달에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죠. 계속 증가하는 폭, 일시적 감소인 건지 아니면은 추세적 감소인 건지, 그 2016년도를 보면요, 상반기 1, 2, 3, 4월달에 한 두 달 정도 감소했다가 6월달에 다시 증가하고, 다시 7, 8, 9월달에 점진적 계속 증가하는 모습도 나타났죠. 2015년도에는 6, 7월달, 6월달에 최고점 찍고 월별로 감소, 증가했다가 또 점진적 감소, 이런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수출의 그 품목을 보면요, 역시 반도체 외에는 없어요. 이 핵심에서 품목은 반도체만이 실질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41, 56, 44, 59, 56. 이거 전년 동월대비입니다. 근데 2016년에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기저효과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반도체가 가장 강하고, 다른 품목들은 뭐 가전이나 무선통신, 스마트폰 갤럭시 S8 효과도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삼성전자 얘기 좀 해드리면, 삼성전자 지금 반도체의 힘인데,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게 과거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94, 95년도도 그랬고요, 2004년, 5년도 그랬고, 슈퍼 사이클이라고 해도요, 그때 당시와 지금의 상황을 보더라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 하더라도 뭐 3년, 4년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년도부터 올라왔던 그 반도체 상승 사이클에서는 일단락이 될 거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번에 갤럭시 S 얘기가 쏙 들어갔다고요. 근데 갤럭시 S8 효과가 이번 2분기 실적의 핵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는 다 아니까. 왜 핵심이라고 저는 보냐면,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S8의 효과가 2분기가 가장 정점일 거라고요. 실적이.
2분기에 기대치에 못 미친다라고 하면 사실상 3분기나 4분기로 가면 스마트폰 사업부에서의 실적은 둔화될 거고, 근데 반도체는 그럼 결국에 스마트폰 사업부로 따라간다고. 그 또 하나, 하반기에 삼성전자의 반도체는요, AP칩 쪽은 전부 대부분 다 위탁 생산 파운드리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물량이 확 줄어들어요. TSMC 대만 쪽의 물량을 뺏겼거든요. 사실상 내년 상반기, 정확히 말하면 1분기까지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주 물량은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2분기가 정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실적 반영에 추정을 해본다면 2분기가 실적의 정점이 되고 3분기로 가면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반도체는 여전히 좋으니까 인정하겠다만, 중요한 것은 갤럭시 S4 효과가 지금 썩 들어가고 있다고요. 최근에 뉴스 찾아보신 적 있나요? 거의 없어요. 나오질 않아요. 근데 북미 시장에서 그닥 많이 팔리지 않았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2분기의 실적에 있어서 초점 맞출 건 반도체가 좋다라는 걸 초점 맞출 게 아니라 갤럭시 S8에서의 실적이 얼만큼 나올 거냐. 왜냐하면 출시되고 나서 지금 3개월 지났기 때문에 이 실적이 사실상 스마트 사업부의 핵심 실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더 팔리는 경우는 드뭅니까? 실적이. 그렇다면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3분기 들어가기 직전에 차익 실현 관점을 한번 맞을 가능성. 삼성전자 하면 잠정치 발표할 때쯤에 큰 변동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져요. 다음 주에. 보시면 자동차부터 시작해서요. 정말 우리가 주요 수출 품목들이 반도체에는 거의 없다는 거죠. 6월 수출 현황입니다. 6월달도 일단 잠정치입니다만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인데요. 전년 대비 2016년도 대비해서는 6월달 한 달로 보면 증가했습니다. 수출이요. 수입도 증가했고요. 괜찮은 상황이죠. 전체적으로. 그리고 1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연간 6개월 하더라도 일단 전년도 대비보다는 확실히 낮습니다. 이건 인정돼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자, 수출 현황에서 보면 반도체 석유 제품, 특히 선박하고 반도체인데요. 요건 이제 선박의 수주 물량 때문에 기저일 건데, 빼버리면 사실상 반도체 외에는 없다는 얘기죠. 승용차, 자동차, 무선통신, 스마트폰 없고요. 수입 현황에서는요, 반도체 제조용 장비, 설비 투자가 늘어나면서 장비가 많이 증가했고요. 수입 장비들이. 그 다음에 가스 수입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수입 현황. 여기서 보면 또 이제 주요 국가의 수입에서 미국에서 증가가 많이 됐죠. 수입하는 부분들이. 그럼 중국의 수출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는 중국 경제적으로는, 군사적이나 외교적으로는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는 건 맞는데,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넘버원입니다. 수출의 추이를 보시면 월별인데요. 5월 달에 이제 107억 달러인데, 가장 많아요, 수출액이. 그래서 1, 2, 3, 4월 달, 그러니까 사드 얘기 나왔을 때인데, 어쨌든, 크게 영향은 없었던 거예요, 보면. 사드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었는데, 다만 이제, 전체적인 수출에 영향이 없었는데, 보시면 다이렉트 이제 소비재 쪽에, 화장품 이런 쪽에서는 타격을 많이 받았죠. 중국에 수출한 거 보면요, 수출 증가율 보면요, 반도체, 석유 제품, 정밀기기, 디스플레이 패널, 장비.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공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장비 업체들이 그 수주에 좀 힘입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도체 쪽. 여기에서의 중국의 수출이 워낙 증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선통신이라든가 자동차 부품은 철강, 꽈당꽈당이고요. EU 쪽으로는요, 보시면은,
4239, 4364, 48이죠. 그래서 5월달에 툭 하고 일시적인 감소였지. 추세적인 감소였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근데 전년도를 약간 유출해보면요. 일단, 뭐 전년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계절적 요인도 있으니까, 6, 7, 8월 달에는 좀 감소했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상, 계절적 요인으로 본다면 6, 7, 8, 9, 6, 7, 8까지는 계절적 요인에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유럽 쪽에서는 이제 선박이 증가했고, 승용차가 증가했고, 자동차 부품이 증가했고, 반도체. 유럽 쪽으로는 선박하고 자동차 쪽인 거고, 반도체 쪽은 뭐 큰 폭은 아니었다라는 거. 뭐 스마트 기기나 이쪽도 가전도 약했고요. 주요 국가별로는 선진국도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쪽에 증가했고요. 동유럽이나 이쪽 신흥국 쪽으로는 좀 감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이 뭐 수출 마진을 갔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중국이 100억 달러 넘잖아요. 중국은 딱 절반, 미국은 딱 그 절반입니다. 미국 쪽으로도 점진적인 증가하는 모습에서 5월달 좀 감소해졌는데요. 미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메모리 반도체, 석유 제품, 철강관, 컴퓨터 주변기기. 다시 말하면 정말 반도체 하나 외에는 끌고 간 전방 산업이 없다는 얘기예요. 중국, 유럽, 미국. 일본 쪽으로 보면요. 일본 쪽에서는 이제 나프타 쪽, 그 다음에 철강판, 자동차 부품, 메모리 반도체. 여기도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42%. 그러니까 지금 전 선진국 쪽으로 우리가 수출을 그나마 가지고 가고 끌고 간 건 반도체는 없어요. 다른 전방 산업이 거의 확산된 게 없다는 얘기죠. 뭐 일본 쪽으로는 큰 증가가 없습니다. 20억 달러 정도 월별로. 크게 뭐 우리가 대외 수출이 증가하고 뭐 대외 수출이 큰 감소를 받고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큰 변동은 없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중동 쪽으로는요. 전체적으로 여기도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동 국가, 산유 국가들의 뭐 유가가 좀 올라가야지 뭐 수출이 많이 될 텐데 소비도 많이 될 텐데 이런 부분에서 중동에서도 큰 효과는 없다. 근데 중동 쪽은 자동차 쪽이에요. 그렇죠? 자동차 쪽. 선박, 석유 제품 이쪽인데 큰 영향은 없어요. 그리고 베트남 쪽이죠.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IT 기업들이 삼성부터 시작해서 많이 진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는 뭐 IT 관련된 품목들이 엄청난 증가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목할 것. 베트남 쪽에서의 이런 증가가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 베트남에서의 가공해서 수출이 많이 돼야 되는데 결국 스마트폰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갤럭시 S. 스마트폰 생산 공장이 거기 엄청 많으니까. 그럼 2분기 이제 다 끝나가고 실적 발표를 앞두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걸 거라고요. 스마트폰 도대체 얼마나 많이 팔렸냐 이거예요. 갤럭시.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의 포커스는 반도체가 이제 아니라 갤럭시에 대한 실적일 것이다. 증권사에서 한마디도 안 해, 지금. 어디서도 내놓지도 않아요. 갤럭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오로지 반도체만 얘기하는데요. 제가 추정하고 뉴스를 조합해 본 걸 봐서는 갤럭시는 기대치 분명 못 미칠 거라고 봐요. 지켜보시자고요. 2차전지 수출량입니다. 이것도 사실 꾸준히 증가한 건 맞아요. 그런데 좀 웃기지 않습니까? 주가가 지금 제가 얼마 전에 6종목을 대표적으로 보여드렸는데 왜 웃기냐면 수출액 자체가 크게 큰 건 아니에요. 기껏해야 전년도에 44억 달러예요. 뭐 올해 뭐 50억 달러고 합시다. 연간이에요. 연간 44억 달러고 올해 뭐 1분기에 12억 달러 했으니까 후하게 쳐져서 50억 달러 칩시다. 50억 달러 해봐야 뭐 얼마예요? 5조예요, 5조. 내 계산 잘못했나? 맞죠? 네. 50억 달러가 5조예요. 그런데 주가 상승은 가히 폭발적이에요. 너무 폭발적이에요. 후성, 일진멀티러지, 에코프로, 자막 콘덴서. 그렇다면 이거는
일정 부분 차익 실현 후에 숨고리 형태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겠느냐? 아니 뭐 삼성 SDI랑 LG화학도 있는데 걔네들은 이제 그만큼 아직 뭐라 할까요? 전체적으로 2차전지 수출량에서 5조니까 삼성 SDI랑 LG화학이 주도적으로 수출이 늘었다기보단 그죠? 관련 어떤 그 부품 세타들이 소재 세타들이 강한 어떤 모멘텀이 불었다고 봐야 되겠죠. 향후에 2차전지의 그 수출액의 기준이요 100억 달러 이상 넘어가야죠.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100억 달러, 200억 달러 이상 넘어갈 거라고. 그 시점을 향해 갈 때 분명 대형 삼성 SDI랑 LG화학이 대장 역할을 할 겁니다. 지금은 대장들은 전체적인 수출액의 금액이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증가하다 보니 큰 폭의 주가 반응을 못해주고 대신 중소형 세타라고 해야 될까요? 관련주들이 어쨌든 증가는 하는 거 맞거든.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또 괜찮게 나아지는 거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어떤 기본 펀더멘털 대비해서 좀 더 강한 상승의 시세를 빠르게 좀 형성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수출은 이거는 이제 좀 풀어야 될 숙제인데요. 중국 쪽에서는 계속 감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중일이 2차전지 소재를 다 만듭니다. 안 하는 데가 없어요. 다만 이제 저번에 했지만 일레포일, 일정모터 일레포일은 일본 업체랑 우리나라 업체가 생산을 거의 하고 있어서 경쟁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중국이 쉽게 못 따라올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진몰트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중국에서 감소가 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워요. 이렇다면 사드에 대한 영향인 건지 아니면 중국에서 우리가 수출이 늘어야 된다. 수출이 중국 쪽으로 늘지 않는다면 2차전지는 매수 시장을 빨리 켜야 된다고요. 중국에서도 그만큼 자기네들이 이 2차전지 시장을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지금 막 투자를 하고 있고 기술을 따라붙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중일은 하여튼 2차전지 앞으로 삼국지입니다. 일본은 뭐 어떤 테슬라에 딱 붙었고요.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중국의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중국을 잘 잡아야 되는데 지켜봐야죠. 어쨌든 최근에 계속 중국에서는 감소하고 있고요. 선진국 시장에서는 증가하고 있다는 게 2차전지 우리나라의 수출 상황인데 저는 2차전지 부분은 우리나라가 잘 좀 정부 정책이나 여러 가지로 힘을 받아서 내수 시장도 확대가 되고 해외에서도 꼭 큰 성공을 보길 기대합니다. 2차전지는 하여튼 주도주예요.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해외 증시를 보면요. 이게 뭐냐면 어제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대만 각권지수 보여드렸죠. 대만 각권지수는 어제 시가저가 종가고가로 슈팅 나왔어요. 근데 어제 미국 증시에서 고점을 넘어갈 듯 하다가 못 넘고 밀렸거든요. 근데 다우보다도 사실은 어제 미국이 나스닥이 중요했어요. 뭐냐? 먼저 다우부터 보도록 하면 다우는 지난번에 거래량 터진 자에서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반등 나온 거라고요. 그런데 어제 올라가 반등을 줬다가 더 밀렸죠. 그러면 21333은 이탈 기준이에요. 이탈이 되면 이 변동 확대에 따라서 지금 요 갈색 자리까지 눌러버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21333이 21,333포인트가 이탈 여부가 주목될 거라고요. 나스닥은 어제 그저께 거래량 터진 다음에 더더더 치고 갈 수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워낙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시 눌러주려고 누른 거거든요. 이게 지지 반등이 나올 자리인지 아니면 이탈될 기준인지 굉장히 중요해요. 6233. 그래서 이게 뒤돌려차기. 얘네들 고점을 못 넘어간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증시가 어제도 고점 지난번에 했지만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고점 밸런스가 코스피와 코스피 200가 좀 안 맞네. 이게 좀 짜증나네. 근데 고점이 넘어가도 크게 위쪽으로는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일단 미국은 찍고도 못 넘어. 어제 넘어갔다면 계속 봐야 되겠죠, 위쪽으로. 그런데 못 넘어갔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눌렀다 반등이기 때문에 과연 이 자리를 이탈하느냐
지지 반등은 다시 전고점 돌파하냐에 따라서 뒤돌려차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 포인트가 달라져요. 나스닥을 보면 거래가 최대 터졌죠. 눌렀다고 누른 자리에서 지지받고서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인지 눌릴 포인트인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못 넘어가면 눌려버리면 사실상 6월달 고점이 외봉 쌍봉으로 되는 거죠. 단기 기술적으로. 만약 지지받고 넘어가 버리면 다시 잡는 거죠. 위를. 그 다음에 대만 같은 경우는 어디에 시가저가 종가 고가 슈팅. 그러니까 미국 증시의 고점에 있어서의 뒤돌려차기 흐름이 외봉 쌍봉이 나오는 관점인지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 다음에 돌림으로 지지받고 탁 하고 다시 튀어나가는지, 그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진짜 시황은 여기까지입니다.